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예, 제가 어제 저녁에 파월 의장 발언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분석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어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윤준 의장 발언에 관련한 내용을 시장 상황과 전체 내용을 시황 분석 시간대에 조금 길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온스에 트로이 온스에 1935불 50센트, 그 다음에 1g에 62불 23센트, 1kg에 62,222불 30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 골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돈으로 해서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돈에 살 때에 29만 6천원, 팔 때에 26만 2,500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1g으로 나누면 살 때가 78,933원, 팔 때가 7만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바는 지금 이제 8,499만 6천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온스당 27불 20센트, 27불 2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kg 국내 시세 1kg 바가 125만 9천원의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고, 저희들이 매일 국제시장이 서는 날 매일 국제시세와 국내 시세를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금을 사고 팔거나 딜링을 하거나 할 때에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 흐름을 잠깐 보면, 어제 그 앞날 지금 수, 목, 금 오늘까지 수, 목은 엄청나게 출렁거렸죠. 이미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3일 전이면 지금 이제 파란 차트가 수요일 차트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미 상승, 약간 오전부터 시장 발표 상승을 해서 이따가 오후 저녁 때 다시 떨어졌어요. 그런데 1903불이라는 4불을 찍고 그날 저녁에 폭등 수준으로 거의 43불, 거의 45불 가까이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때는 제가 그때에 저녁에 설명드렸고, 이때는 미국 달러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의 차트를 그때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했죠, 실방할 때.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을 받아서, 어제는 거의 보합세였어요. 보합세였는데 어제 연준 의장 발언이 나올 때에 엄청나게 상승을, 연준 발언 전에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이 기간에 굉장히 등락이 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장 발언이 나오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다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한마디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방할 때에 어떤 형태든 지금 시장에 그 반응은 오게 되어 있다.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근데 그 정책의 어떤 그 시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는 후유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제 발언한 것 중에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모든 것이 시장이 접목이 돼서 반응이 안정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제, 파월 의장의 우리 실방할 때에 이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락을 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슨 발언이길래, 골드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까? 라는 그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적인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에 중요 포인트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떤 반응이 뭐 선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또 우리 원자재, 또 그 다음에 안전자산 이런 쪽에 어떤 내용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분석한다고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자, 시황 분석을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 미 증시는 계속 잘 올라가던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했죠. 아마 연준 의장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S&P나 뭐 어떤 이런 쪽은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미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상했던 내용이다 쪽에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또 조금 분석을 보니까 그냥 2%대 유지하면서 약간 완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 연준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리하는, 물가 관리하는 어떤 이 부분을 표준 목표 평가 물가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목표 2%라는 목표 물가제를 썼는데, 이번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책이 확 바뀐 거죠. 뭐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어떤 정책 구조 부분은 연장을 해가 가되, 평균 물가 목표제는 그전에는 목표 물가제라는 것은 2%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그 물가를 관리를 하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는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물론 뭐 2%에서 조금 더 올라가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은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 목표 물가제는 2%가 딱 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물가를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 평균 물가 목표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가 지금 1.6% 정도의 이제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가서 연말까지 1.6%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2%를 넘었었어요. 어디까지 봐줄 거냐? 2.4%. 그러니까 올해 1.6%, 내년에 2.4%, 플러스 해서 나누기 1을 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약 2.4%까지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올해의 물가 상승에서 2.2%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8% 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되,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의 논에 있어서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 물가를 관리하던 방식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뭐 골드 같은 경우 또 처음 반응 나왔을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예, 반응이. 그런데 이것을 평균 물가제를 감아놓고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달러가 지금 금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달러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주식도 초반부에 반응이 좋았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골드 시장에도 좋아요. 예, 물가를 인플레이션 자체를 상승될 때까지 참겠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값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 2%면 4%를 유연하게 끌고 가겠다. 즉 뭐냐, 연준 의장 발언이 바로 관리를 들어가고 하면 뭐 9월 달에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폭락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 한마디에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거죠. 유연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장 내용이 좀 틀리다. 뭔 얘기냐, 금리는 저금리인데 저기는 지금 금리 자체가 지금 저금리 시장 아닙니까? 뭐 거의 마이너스 수준의 금리를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금리 시장인데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죠. 어디서? 채권 시장에서. 어제 채권은 다 올랐습니다. 국채, 미국채는 다 올랐어요. 그런데 저금리인데 국채가 올랐다는 얘기는 실제 금리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조금 지켜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놓고 나니까 채권 시장이 오른다. 채권은 뭐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 골드 확 떨어지고 할 때에 주식, 달러가 오르면서 채권 시장도 따라 올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채권 시장이 상승을 한 거예요. 채권 금리가. 수익률이. 그건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약간 지금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좀 와야 시장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그런 방향을 놓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지 않느냐, 이런 저는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봐보면 고용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방침이 찍힌 것 같아요. 연준에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물가를 좀 올라오더라도 참고 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고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는데, 어떻게든 연준에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고용시장 활성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전체적인 바닥 경기를 살이 올리면서 거기에서 고용률을 높이면서 이 돈 흐름을, 지금 현재 돈은 많이 풀려있는데 돈이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돌지를 않는다. 돈이 안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경기를 상승시키면서 고용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느냐, 요렇게.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다른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들도, 기사도, 또 뭐 어떤 발언도 쭉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그러한 내용으로 다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 국채가 올랐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 금리가 적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어제 채권 시장이 상당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예. 오히려 이제 그 출렁거림이, 지금 골드 시장이 조금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또 오면 그 골드 가격은, 금 시장은 또 더 좋아지는,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 시장이 나쁘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지금 현재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2% 목표제를 관리를 할 때에 어떤 방식을 하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포워드 가이던스, 두 번째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적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요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목표 물가제를 가지고 관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골드 시장하고 이제 맞물리는 이런 형태인데, 골드 가격이 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것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나왔죠. 증거금,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실버의 증거금은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연달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골드도 어제 13% 올려놓은 거죠. 그러는 이제 선 작업을 그렇게 진행했지 않느냐, 요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똑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는 나중에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 각 나라 중앙정부에서 금리나 금리 정책, 기준 금리 방향 이런 부분을 시그널을 준다. 약간씩 금리 정책 방향을 갖다가 외부에 이제 알려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냐면 금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시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첫 번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어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물가가 많이 지금 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약간 멘트,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이게 그 내용이 들리지. 지금 사실 연준 의장 발언도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죠. 미리 이러한 시장 방향을, 또 금리 정책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이제 연준 의장이 발언하면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금리 정책을 펴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죠.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것은 금값이 많이 오르고 은값이 많이 오르고 이거 달러가 너무 올랐다, 그걸 떨어뜨리는 것이죠. 금값도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시장을 즉 물가,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면서 금리도 감리를 하면서 지금 연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나왔다는 거죠. 자,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양적 완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는 계속 유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는 계속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안내를 해줄 거다. 요 네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골드 시장하고 맞물리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시장 어떤 상황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시장은 이제 거의 제가 그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시장 이게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이 발언에는 분명히 출렁거림이 심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그제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많이 출렁거리고, 그 정책 전후로 많이 출렁거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전체 상황을 봐보면 이제 제발 저도 그래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금리 정책, 미 연준의 정책이 방향성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제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내일 이번 주 또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각 시장의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의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시장의 접목이 돼서 지금 현재 골드 시장이 지금
다운이 됐다가 지금 조정장에 들어와서 상당 기간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인데, 그것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 예, 짧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 댓글 주신 분이 뭐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금값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하락도 했지만 또 상승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지금 조정장에서 1920불대 밑으로 크게 떨어짐 없이 지금 현재 견디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기대 이상이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에 지금 조정장은 거의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오면서 조금 더 그게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접목될 건지가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은 가겠지만 뭐 어떤 얼마 지나냐라서 방향은 다 잡힐 거라고 보고요. 오늘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부분은 지금 2% 물가 목표제보다는 좀 완화된 내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골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까 결론을 그렇게 드리고요. 그게 왜 나쁘지 않냐? 사실은 양적 완화, 소위 지금 엄청나게 달러가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을 오게 되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용률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관리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관리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인데, 벌써 이미 실버나 골드는 그러한 벌써 내용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통제할 것이다라는 거 이미 이제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금값이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얘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올라야 시장이 좀 살아난다. 시장이 살아나야 고용이 많이 된다. 고용이 많이 돼야 돈이 돈다. 이런 거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설명한다고 이거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조정 장세 잘 지켜보시고, 또 어떤 분들이 계속 매수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20불대 선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연준에서 똑같은 정책으로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평균 목표제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유도리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미달러도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땐 조금 있으면 이제 달러가 약간 하방 쪽으로 흐르지 않겠냐, 요렇게 느껴집니다. 하방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골드는 상방 쪽으로 간다, 요렇게 조금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좀 예견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알림,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28일이죠. 29, 30, 31일 3일 남았는데 3, 4일 남았죠. 8월 31일 날 저희들이 구독자를 목표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을 해서 10%를 체험 계정을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보면 우리 골든피아 금거래소 사이트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이고 실질적으로 국제 시세와 연동을 해서 실시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을 해서 바로 지금 딜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후덥지근하네요.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부산은 아직도 오늘도 비가 내렸다가 뭐 계속 날씨가 흐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 오후나 저녁장에 어떤 시장의 변동이 있다면 그때 속보 형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